아직 반란범들이 체포 안 됐기 때문에 계엄 상황은 해소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반란 내란 행위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심의권을 막고 국회에 침투했잖아요. 국회가 봉쇄됐잖아요. 그 순간 범죄가 그러니까 범죄 조문에 써 있는 게 행위를 하다가 완성이 안 되면 미수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행위가 완성되면 기수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 내란 반란 기수가 됐어요. 봉쇄되는 순간 행위가 끝났습니다. 이미 내란범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김용현이가 뭐 사임? 웃기고 있네. 무슨 사임이야 사임은. 또 어디로 도망가는지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조현천이는 페이퍼상에서만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네. 이 새끼들은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럼요. 우리 민주주의가 생각보다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새끼들은 아예 집권할 수 없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우리나라 형법에 있는 게 내란죄예요, 내란죄. 그래서 지금 내란의 최고형이 이제 수괴나 이런 사람들은 사형 무기 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군이 내란 비슷하게 뭘 일으켰다. 그럼 이건 군 형법에 있는 건 죄목이 반란입니다.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군바리들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래서 내란이면서 동시에 군 형법상의 반란이 같이 되는 거예요. 아, 동일 행위를 두고 두 개의 죄목이 형성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군형법에 있는 반란죄는 무기도 없어요. 수괴는 그냥 사형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자기 군인 통수권자 아닙니까? 네. 이게 내란이면서 동시에 군 형법상 반란이 되면은요. 무기도 안 돼요. 윤석열이는 군형법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군인 통수권이니까 군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수괴가 누구든지 군 형법상의 수괴가 나오면 그냥 오직 하나 사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자꾸 난 아닌데 명령은 딴 놈이 했는데 이딴 소리 하는 겁니다. 아니, 보도를 보니까 지금 다들 반대했는데 혼자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새끼 나중에 사형 쳐야 돼요. 군대 미필인 군통수권. 이거 박근혜도 군통수권자였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화요일 나오시는 김태형 소장님도 그렇지만 저는 이게 다 김건희가 시켰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면서 가장 섬뜩했던 게 뭐냐. 방금 PD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있죠. 국회 해산 얘기하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국회 해산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국회는 해산되지 않아요. 없어요. 국회가 국민입니다. 그렇지. 국민의 대표, 국민이 나 대신 네가 가서 일 좀 해라라고 보낸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권이 없는 거는 주권 재민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외국의 내각제에 있는 나라의 국회 해산은 뭐냐면 그것도 국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임기에 하는 사람 잠깐 그만해. 재선거할 거야. 이럴 때 나오는 게 해산이지 우리나라에는 국회 해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을 어떻게 해산시킵니까? 그럼. 국가가 국민인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근데 실제로 전두환이도 국회 해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야 하지 마. 다 없애버려. 그래서 네. 그 기능을 국보위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면서도 씁쓸했던 게 첫날 그 보도를 보자마자 느꼈던 게 뭐냐면 국회를 지금 한 처음에 50명 몇십 명 그래고 한 280명 정도의 병력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실제로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점령이 됐고. 근데 그와 동시에 선관위를 지금 쳐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기관. 예. 저는 그래서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보도에 나오는데. 아니 근데 그 선관위는 선거철도 아닌데 왜 장악합니까? 저는 그게 계속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해봤는데 제 나름 뇌피셜입니다. 국회를 한쪽이 점령을 해. 예.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 뭐 우원식 뭐 다 체포시켜. 그리고 이제 국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실질적 해산이죠. 예. 계엄 해제는 아무도 못 해. 예. 그리고 지금부터 이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초법적인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국회 해산 지 혼자 선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재선거 등등등이 뭔가 이루어져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때 선관위를 꼼짝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국회를 꼼짝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 재선거도 꼼짝 못하게 하면서 그냥 국회 없는 나라를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계엄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 뇌피셜입니다. 선관위가 지금 당장 권력 찬탈에 무슨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은. 근데 선관위를 가장 먼저 들어가고 계엄군이 먼저 들어가서 점령했거든요. 사실 국회랑 동시에.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러네. 실제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어떤 선거도 대한민국이 없게 만들고자. 그래서 윤석열만 대통령으로 존재하고 이하에 있는 모든 선거가 다 치러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1인 독재 그 자체, 국가 전복. 지금 거의 그거를 염두에 둔
반란군들의 이 계획이 아니었나라고 저 혼자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 섬뜩하게 나왔던 게 지금 오늘 계속 어제부터 보도가 나오는 게 네. 국군 병원에서 대량 환자 전시 환자 나올 때 매뉴얼을 지금 훈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상될 것을 염두에 둔 훈련이거든요. 훈련이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섬뜩하잖아요. 우리는 네. 광주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포고령에 의사들 전원 복귀 안 하면 다 처단한다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저는 이거랑 두 개를 연결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 이제 뭐 지금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축인 의료계 문제를 이참에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계엄 뭐 하고 뭐 국회 쓸어버리자 하다가 결국은 이제 눈에 까신 의사들도 집어넣고 저 정신 나갔네. 이게 말이 되는 포고령이냐? 웃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고 국회 점령해 국회 해산시켜 선거 안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대규모 민주 시위가 일어나고 하면요. 발포하면요. 피를 보자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희생되겠어요. 그러면요. 지금 한 명의 응급 환자도 예를 들면 지방 같은 데 나오면 지금 소화가 안 되거든요. 아직 의료 대란 중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뭐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발포하고 또 시위대와의 무력 충돌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요.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이 사상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강제로 갖다 놓고 군병원은 사상 준비하고 이게 유혈 충돌 및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포고령에 그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뇌피셜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여기 저 고위 관료, 검찰총장이란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안 돼. 지금 윤석열을 움직이는 게 김건희라면은 주술적 무속에 지배를 받고 있는 김건희라면은 게다가 사람의 죽음을 자기의 불행으로 행복으로 기회로 치환시키는 일본식 주술적 무속에 심취된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상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위기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아까 이준석이는 짜증납니다만 이준석이가 국회에 못 들어가가지고 야 문 열어. 지금 너 즉시 내란에 동조하는 거야. 네. 국회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있잖아. 맞는 얘기예요. 일단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던 특히 여경 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이준석과 대화하면서 네 저희도 지금 그런 명령이 내려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시가 그렇습니다. 풀어주는 지시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화를 개인적으로 보시자고요. 군인 그 앞에 붙여서 있던 그 수많은 뭐 직업 경찰일 수도 있고 의경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야 나가 줄 서 줄 서는 거예요. 네. 막어 막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침투됐던 707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제 북한으로 간다 뭐 한다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작전 대기하다가 처음엔 북한 상황이 그러니까요. 유동적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디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휴대전화 압수하고 지금 헬기 타 출동한다. 그리고 출동해서 내려보니까 국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창문 열고 뛰어 들어가. 뭐 너는 어디 가서 이재명이 잡아와. 너는 한동훈의 방 3층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이런 지시를 현장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문을 부시고 들어갔죠 또. 그러니까요. 국회인데 네. 다른 데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실탄을 막 쏘면서 우발적으로 유혈 사태를 만들지 않은 것 그리고 적어도 양식 있는 군인들이 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건 평가를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근데 그건 그거고 다시 한번 묻는데요. 맨 상단에 있는 또라이 군경 몇몇 반란군들이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받았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명령을 수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총을 겨눕니다. 네. 나는 국회를 막습니다. 이게 정당화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수많은 군경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과 이 공무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내란과 반란 행위의 동조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한다. 연체 안 됩니다.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면 당신도 부당한 사람이 되는 거야.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위에 군, 경 이런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이나 네. 선후배로 아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예, 부당한 지시는 반역에 반란에 공범이 되지 말아라. 양심으로 위법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법이 다 구제해 준다. 네. 다만 거기에 참전하고 참여하면 너 역시 역사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을 반드시 피할 수 없다. 네. 이게 멀리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 있는 군경, 국민의 군경이 이 극악무도한 반란군 무리들을 포위해야 됩니다. 이 명령이 끝까지 전달돼서 유지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가족이 군에 있거나 경찰에 계신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결국에는 뭐 또 무슨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마 그들을 앞세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이들 주변에 알려주시고 네.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지시를 시켰다고 하면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공범이 그걸 예. 아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네. 한 5분만 예, 경제 얘기만 상황 좀 짧게 짧게. 예. 근데 일단 계엄 직후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났는가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근데 이미 지나갔잖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때 벌어졌던 게 이 사태의 진짜 경제적 반응이에요.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반응이 줄어들었는데 그 앞단에 벌어졌던 그 반응이 있죠. 네. 윤석열이가 계엄을 발표하고 나서 벌어졌던 그 반응. 그때. 그게 진짜 우리 경제가 계엄에 반응하는 진짜 반응이라는 거예요. 환율 대표적으로. 환율이 1442까지 급등했는데요. 네. 이게 2시간에 40원이 올랐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급등이냐면요. 급등세에 있을 때 3, 4개월을 쭉 달릴 때 그때 벌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를 2시간 만에 해냈다라고 하면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미 증시에 올라가 있는 우리나라 주요 ETF나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주식이 7에서 10%씩 폭락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리고 천하의 삼성전자도 런던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런던에서 6%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삼성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등부터 끝등까지 한국 시장 다 작살 나는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안 됩니다. 경제가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선물 옵션이 있는데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가 예. 당일 공시 윤석열이 발표하고 1시간밖에 안 지나는 공시에 이미 4%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밤새 내버려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부도날 것을 염려하는 할 때마다 올라가는 상품이 있어요. 이자 상품. 이른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요. 각 나라가 부도에 대비하면 그걸 해지하기 위한 상품이에요. 네.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네. 그 나라가 부도날 것 같다. 네. 나라가 붕괴될 것 같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품이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나라가 이 하루 전날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33.73bp예요. 33이에요. 근데 이날 윤석열이가 발표하고 나서 34.02로 올라갑니다. 네. 국가 부도, 한국 경제 부도 위험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다음에 그게 새벽에 일어났고 그나마 계엄 해제 국회 발표 이후에 진정세가 들어왔는데 진정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저께 하루 거래를 했는데 외국인이 7,8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팔린 거는요. 단기 자금이에요. 야 당장 팔어라고 해서 팔리는 자금이에요. 네. 근데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 얘기는 겁니다. 장기 자금, 네. 크게 움직이는 진짜 자금은 이제 런던이나 뉴욕에 본사를 둔 진짜 헤지펀드나 이런 큰 펀드들이 관리하는 돈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야, 한국 시장 빼라는 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빠진 건 단기 자금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예정돼 있다는 거고요. 네. 어저께 안정이 됐다 해도 어저께 환율이 7.2원이나 올랐습니다. 어저께도요. 예. 끝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팀이 그나마 대응책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건 실토를 했어요. 전직 관료가. 계엄에 대비한 경제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저기 대통령이 미친 새끼여서 벌어진 일인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네. 금감원이 얘기했어요. 각 증권사는 종합적인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라. 뭡니까? 국가는 이미 답이 없고 정부도 답이 없으니까 증권사 니들이 조심해서 비상계획 좀 세워봐. 현재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금융이 놓여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은행과 금융위기나 금감원이 일단 요거는 잘했어. 잘한 건 이게 진짜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준다고 일단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네네. 시장이 흔들릴 걸 예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무제한으로 막아내겠다고 말은 했어요. 근데 네. 실제로 무제한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실탄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은 뭐 증권안정펀드 10조, 채권안정펀드 40조가 있다. 일단 50조는 우리가 실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채권안정펀드에 지금 40조 없어요. 27조밖에 없어요. 예. 뻥이에요. 예. 당장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자금 경색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뭐냐?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 신용 등급. 예, 당장 어제 S&P에서는 일단 하지 않았는데 무디스는 뉘앙스가 달라요. 네.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고 결국 이런 일이 계속된다 보면 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 경제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은 한국 신용에 굉장히 부정적. 이런 멘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IN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결국에는 뭐냐? 안전한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네. 총을 들었기 때문에 돈으로 막아야 될 일이 이제 생긴다. 경제 작살난다. 오늘부터 다국적 그 글로벌 IB들이 한국 내년 경제 성장률을 어저께 다시 수정했어요. 어저께 2점대를 전망했던 회사들이 1.8, 1.8을 전망했던 1.6. 그래서 불과 지난주에
주요한 글로벌 뱅크 8개 중에 5개가 내년에 우리 한국이 1점대를 성장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오늘 기준으로 10개에서 8개가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사가 1점대를 전망했습니다. OECD도 내년 성장 전망률을 낮췄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결국 우리 수급을 조정하는데 네. 국제적인 신인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보는 신문, 걔네들이 보는 리포트, 걔네들이 보고 있는 지금 회의 내에서는 한국은 지금 정치적 격변이 있는 나라. 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내란 반란 우리가 몇 번 당해봐가지고 네. 물론 무서운 용어입니다만은 네. 이 외국 애들이 쿠데타라고도 안 해요. 쿠가 일어났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시장 쓰레기 시장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쿠 상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예,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 앞에 서 있다. 예.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이 파고가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내후년까지 계속 누를 수 있는 나라 말아먹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은 하나예요. 무조건 끌어내려야 됩니다. 예.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원흉인 네. 윤석열이를 끌어내리고 예. 새 나라를 세우면 네. 금방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요. 네. 그걸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끌어내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인내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또 네. 이런 상황으로 평론가님 네. 1년 2년 윤석열 임기를 채운다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 경제의 상황과 이 지지할 수 있는 체력이 그 아주 작은 충격도 우리는 지금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윤석열이가 네. 핵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탄을 던졌어요. 예. 여러분 오늘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게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여행을 자제하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죠. 판단을 받은 나라가 됐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진 그 나라에서도 맞습니다. 그 국민들 보고 한국 가지 말라고 지금 뜯어 말리고 있어요. 80년대 군사정변이 일어났던 나라 늘 시위가 있었던 나라라고 인식되어 있었는데 후진국 한국이 이제 그런 이미지 없거든요. 그렇죠. 찬란한 선진국 문화로 세계를 호령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나라 K-웨이브가 세계를 휩쓰는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피땀 어린 우리의 어떤 이 무형의 자산 우리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 국격 이게 지금 대추락이 됐다. 그래서 여행 가기도 어려운 나라 여행을 자제해야 되는 나라 돈 빼고 싶은 나라 네. 내일 주식시장이 열릴지 안 열릴지 장담이 안 되는 나라 참.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합시다. 네, 자 박시동 평론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